안녕하세요. KNS 어건 천윤진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에게 정신여자 고등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내신 기출문제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특징 말씀드린 다음에 정신여자고등학교 내신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출제 시험 범위, 그 다음에 큰 특징, 이제 어머님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간고사 기출문제 분석해드리고 요런 유형이 나왔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출문제에 따른 내신 대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가, KNS 어학원에서는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요것을 어머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능률양 교과서가 들어갑니다. 정신여고가 작년까지는 능률김 출판사를 썼었습니다. 능률 출판사에서 김성곤 선생님이 쓴 책이 작년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는데요. 올해 교과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능률양 교과서 1과 2과가 들어갔고요. 부교재라고 해야 되나? 부교재가 능률복화 어원편, 그러니까 단어책이 따로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복화 어원편. 그 다음 독해가 추가 학교에서 핸드아웃으로 나오는 추가 자료가 있는데 요 추가 자료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느냐, 그 다음 능률복화 어원도 마찬가지고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해서요. 어느 정도 소화하게 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신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전체 33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듣기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어휘 13문제, 어법 5문제, 독해 11문제, 영작 4문제로 독해 문제가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적은 양으로 출제가 되었다. 물리적으로 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휘 문제가 압도적으로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유는 아까 시험 범위에 능률복화 어원편 그 책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독해 문제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출제가 되고 있고, 역시 영작 문제 4문제로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문제 유형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작을 어느 정도 유려하게 할 수 있겠느냐,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그 아이의 어떤 능력이 되겠지만, 제가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시험 범위가 다소 좀 버거운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서를 제외하면 시험 범위를 어떻게 잘 소화할 수 있느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높은 내신을 받기 위한 1등급을 2등급을 받기 위한 역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 보시면 객관식 문제가 25문제, 서답형이 8문제로 총 3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율은 객관식이 75%, 서답형이 25%로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어휘, 그 다음에 추가 독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자료를 비율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가 1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어휘책이 9문제, 추가 독해 지문이 9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교과서가 46%, 이런 학교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송파권, 잠실권의 특징인 것 같은데, 어제 잠신고등학교 정예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하신 자료도 보면은 송파권의 특징은 교과서를 어찌됐든 간에 꽤나 유의미한 높은 비율로 출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휘책과 독해책이 각각 27%, 반반 정도가 출제되었다. 교과서와 어휘 추가 독해를 합하면 그렇게 비율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여자고등학교 이번에 1학기 2021학년도 1학기에 중간고사의 기출문제를
독해, 어휘, 어법, 서답형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어머님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교과서의 지문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추가 독해 지문에 대한 이해력과 소화력이 관건입니다. 그 다음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정신여고에서 추가로 나오는 독해 지문은 시사적인 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글 또는 현안을 다루고 있는 글, 다소 어렵고 긴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지금 국어의 독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읽고 이해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치, 송파, 잠실, 서초권의 내신의 영어 내신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꼼꼼하게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가 그대가를 묻기 때문에 그냥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 책은 뭐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독해를 거의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준하게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거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 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고 2018년도부터 2018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실시가 됐기 때문에 2018년, 19년, 작년, 올해 이렇게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정신여고는 학교에서 추가 자료가 나오는데 이 추가 자료가 항상 시험 보기 정확하게 2주 전에 학교에서 배부가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터져서 뭐 온라인 수업을 하고 현강을 못 가서 5월 말 막 6월 초에 중간고사를 그랬든 아니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 추가 독해 지문은 결코 미리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2주 전에 준다. 그래서 2주 전에 아이들에게 2주 동안 공부할 수 없는 양을 주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정신여고를 이제 진학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이나 또는 자제분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따가 제가 독해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방대하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교과서 수준의 글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의고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안을 다루는 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정신여고의 그 독립운동가 선배님이 계시죠. 김마리아 여사분이 계셔서 김마리아 여사에 관련된 글이 나온다거나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도 있었고 K-팝, 그러니까 K-커런트와 관련된 그런 글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주로 현안과 관련된 글이 조금 다소 양이 많은 글이 2주 전에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설마 안 계시겠지만 2주면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건 구태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 날이 정신여고 수업입니다. 제가 내신 수업이 월요일 날인데요. 월요일 날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추가 지문이 있을 거래요. 추가 지문이 있을 거래요. 라고 말은 하는데 추가 지문을 주지 않으시죠.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점점 시험은 4월 말로 다가오고 있고 4월 29일이 월요일이었나요? 4월 29일이 정신여고가 시험이었고 첫날이 영어였거든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능률복화와 그 다음에 교과서는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추가 독해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정신여고는 단 한 번도 작년에 나왔던 추가 지문을 올해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쓸모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제 올해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 날이 정신여고 제가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나온 거죠. 프린트물이 월요일 날 나온 겁니다. 4월 29일 날이 영어죠. 그럼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4월 맨 마지막 주 월화수목금, 그래서 4월에서 5월 초로 넘어가는 그 주에 시험을 받고 첫날 월요일이었고 월요일이 영어였습니다. 2주 전 월요일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날인데 2주 전에 프린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왔죠. 덜렁덜렁. 뭐 PDF 파일, 뭐 수업도 안 한, 그냥 오늘 받았다고 한 거죠. 그 오늘 받은 거를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덜렁덜렁 가지고 온 거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수업을 했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프린트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수업을 하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요구는 어찌 보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그 정도의 역량은 뜬금없이 요구하는 학교이긴 합니다. 자네가 이 프린트물을 지금 방금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지금 방금 설명을 해줄 정도의 그 정도 역량을 물어보는가? 라는 것을 측정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날 프린트물을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안 본 지문을 그냥 바로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실력이 없거나 뭐 그 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나왔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소화할 수가 없겠죠. 저도 제가 잘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태로운 방식을 쓴다. 정신요구는 항상. 그런데 다섯 바닥, A4 다섯 바닥 분량의 독해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하루에 못 끝났죠. 그날 수업 시간 안에 못 끝났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도 해야 되고 미친 듯이 진도를 나갔지만 못 끝났죠. 당연히 그날 안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 다음 주로 넘기면 시험 보기 전주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집에 가고 10시 이후에 수업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고 이거 불법 아닌가 모르겠네요. 12시에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12시에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이슈가 되는 2개의 지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당연히 끝났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을 한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수업이 끝난 거죠.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밤에 다시 아이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 줌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업을 다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뭐라고 할까? 임박한 기간에 그냥 시험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리딩이라는 것은 그 리딩 재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독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 근데 그 학교에서 추가로 준다는 자료가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시기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거입니다. 논문인 것 같고요. 하나는 신문 기사, 그러니까 둘 다 논문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논문 글이었고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글은 이 온라인,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수업 뭐든지 간에 재택근무나 직장인들은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스크린 타임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스크린 타임이 증가하였다라는 현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드 이펙트로 폭식장애 아이들이나 청소년 또는 성인, 근데 성인은 뭐 뺐고 아이들이나 청소년기의 연령대 아이들에게서 스크린 타임이 증가함에 따라서 폭식장애가 증가했다라는 연구 논문을 가지고 온 글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만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고 이 정도 볼륨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4 5바닥 정도 된다. 그걸 2주 전에 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는 그 이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스크린 타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과 그 다음에 아동기 연령대의 아이들한테서 폭식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유의미한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에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벌써 글에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Introduction, Mental Health Determinants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 논문이죠? 이건 논문입니다. 논문 글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애기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글도 어렵고 굉장히 이거는 해석하다가 좀 약간 힘들었거든요. 글도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글은 아닙니다. 마약 중독, 청소년의 임신, 성폭행, 성폭력 이런 글까지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그런 단순한 글이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는 논문 글이 2주 전에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날 아이들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이들한테 받은 것을 빨리 해석을 해서, 물론 저희 이제 R&D 팀이 다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R&D 팀이 다 있고 제 문제를 만들어주는 팀이 다 따로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받은 거를 애기들한테 그날 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주에 아이들한테 이제 뿌린 자료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워크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기는 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받은 그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수업을 했는가를 그냥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고, 지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중학교 때 뭐 1과 2과가 들어갔어요. 이런 거랑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범위와 차원이 다른 깊이의 글이 추가가 된다. 정신요구는 정신여충이랑 매우 다르다라고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 문제는 제가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어서 이게 세 등분으로 잘랐습니다. 글이 굉장히 길어서요. 그리고 교과서 글입니다. 14번 1.0점이 뭐야, 지금 점수 배점 보고 어머님들 당황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정신요구는 지필이 40%, 40점이 만점입니다. 수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40, 40,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10%, 10%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학기 때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점수 배점을 쓰고 있습니다. 영동고등학교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0점인 이유는 40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문을 보시면 교과서 지문인데 교과서 지문을 거의 한 2쪽, 3쪽을 쭉 나열해 놓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 보기가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의 요거는 그러니까 남고하고는 다르게 여자아이들의 약점을 좀 잘 공략한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뭐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서 들으면 또 난리가 날 수도 있네.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표화해서 제시한다라는 게 특장점이다. 그리고 요것도 추가 독해에서 나온 글인데 일치하느냐를 묻는 문제이죠. 그런데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들 선지가 다소 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험에 들어가는 자료를 소화하는데도 사실상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선지가 길기 때문에 애기들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하는 굉장한 독해력과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제로 정신요구 문제는 바뀌고 있고, 제가 정신요구를 계속 내신 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신요구는 조금씩 내신이 까다롭고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범위도 많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해가 갈수록.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이나 현재 재학생이더라도 좀 공부하거나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추가 독해 지문에서 어휘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오른쪽 문제 보시면 약간 독특하죠. 숙명여고 문제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다음 주어진 부모의 역할들 중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몇 개이냐. 문제가 굉장히 독특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학교 추가 프린트물에서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타임이 증가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 연령대의 남녀 학생들이 그 폭식, 빈지 이팅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어떻게 뭐 우리 애는 뭐 유튜브 중독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한탄을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뭐 윽박을 질러서 혼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프로액티브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그 추가 독해에 부모의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모의 역량에 대해서 나온 글이고, 근데 문제가 독특하죠? 수능에도 없고 보통 내신에서도 내지 않는 문제. 역할 중에서 윗글에서 언급한 게 모두 몇 개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게 모두 몇 개냐는 문제인데 약간 변형이죠. 그리고 모두 몇 개냐. 일치하는 내용이 모두 몇 개냐라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문제죠. 그런데 보시면 자녀의 염려되는 행동은 곧바로 홍기하기. 그러니까 본문에는 곧바로 홍기하라고 나오질 않았고 좀 차분차분하게 지켜보고 아이들을 기다려주다가 위험한 단계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하나를 탁탁 바꿔가지고 좀 유치하고 야비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말 하나를 단어 하나를 딱 바꿔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독해했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독해력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정신여고의 독해는 문제 자체도 다른 학교에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꽤 많이. 지금 문제도 보셨지만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한 4문제 정도가 다른 학교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해석이 맞는 게 뭐냐 막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독특한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독해 소스 자체가 너무 시험이 임박해서 출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정신요구를 가려면 그 2주 전에 나온 독해의 어마어마한 물리량을 빨리 흡수해서 빨리빨리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신요구는 아이 자체의 어떤 학습적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태도적인 측면이나 뭐 교육 심리학에서나 교육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메타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총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흐름이 점점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휘로 넘어가시면 어휘는 제가 아까 부교재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책을 쓰고 있고 작년에도 썼었고요. 올해 또 들어갔습니다. 능률복화 어원편은 시험 범위를 좀 보실게요. 어머님들 데이 1에서 데이 15까지가 들어갔고요. 뒤쪽에 보시면 능률복화 어원의 좋은 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뒤쪽에 보시면 혼동하기 쉬운 단어, 파생어가 같은 단어, 같은 어원을 둔 단어, 전미어에 따라서 뿌려지는 단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능률복화 어원편에 보시면은 앞쪽에 데이 1부터 데이 15까지 시험 범위고 뒤쪽에 혼동하기 쉬운 어휘 1, 2가 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세봤거든요. 이거 PPT를 만들다가 제가 세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긴 했는데 유니트 하나에 보통 35개에서 37개 파생어까지 다 들어가고 예문까지 다 들어갑니다. 단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5개가 들어가는 과가 있고 37개가 들어가는 과가 있더군요. 그래서 35개라고 그냥 대충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단어 개수를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한 유니트에 35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15유니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곱하기 해보면 5, 5, 25, 2, 5, 35, 17이죠. 1, 5는 5, 1, 3은 3, 525개입니다. 단어가 중간고사 한 번에 보는 단어가 525개. 그런데 570개라고요. 써 있는데 이건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뒤쪽에 혼동하기 쉬운 단어가 또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거 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25개 플러스 뒤쪽에 있는 단어를 세다가 겹치는 거 뺐습니다. 겹치는 거 빼고 그러니까 considerable, considerate 이런 단어가 앞쪽에 나오는데 겹치더군요. 겹치는 거 빼고 570개. 단어 570개. 중간고사를 한번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를 한번 시험 보는데 단어 570개를 외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 공부 안 하나요? 지금 정신여자대학교 영문과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나요? 아이들이 너무 양이 방대하다. 암기해야 되는 단어의 양이 방대하다라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요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외워야 되느냐? 그러면 표제어만 외우면 됩니까? 표제어, 파생어, 예문을 전부 다 외우셔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문제가 13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아까 분석을 해드렸죠? 물론 능률복화 어원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능률복화 어원편에서 나온 문제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뭐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여자아이들 중에서 단어를 중학교 때 공부를 성실하게 암기하는 작업을 조금 등한시했던 친구분들이 많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는 100점을 맞은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시험을 보는 전날까지 끝끝내 이 엄청난 단어의 양과 독해의 양과 깊이가 소화가 안 되고 들어간 친구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100점을 받은 친구부터 이 시험 범위가 소화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니까 사정은 다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역량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진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법 문제는 2문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여고는 어법 문제가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암기하셔도 좋고 평소 실력으로 뭐 뚫고 나가셔도 좋은데 훈련을 한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없더라도 제가 이제 같이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서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어법 실력이나 역량이 풍요롭지가 않으면 학원 공부할 때 충실하게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거 암기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영작, 문항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문항이 나옵니다. 문제는 어법 문제, 영영풀이, 영작 모든 유형이 전방위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100점 맞은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맨 끝에 서답형 7번, 8번 중에 하나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정말로 네,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인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만약에 이제 조금 다른 과목 때문에 시간 조절에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끝에 체력도 돼야 되겠고 그래서 체력이 받쳐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 2주 남은 시점에서 조금 흐름이 깨지면 요 문제를 소화할 수 없는 유형이 나온다. 서술형 4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글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 4군데를 찾아 쓰고 바르게 고치시오. 틀린 부분과 수정한 내용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2점 0점이고 4군데가 틀렸기 때문에 시험은 교과서에서 나왔고요. 0.5점씩 부분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제가 아까 어법 문제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법 문제가 정신여고에서 객관식으로는 용이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더 토를 달지 않고 넘어간 이유가 그러면 정신여고는 어휘가 저렇게 독해와 어휘가 어려우니까 어법은 조금 색을 낮췄구나 난이도를 낮췄구나 어법은 그럼 조금 쉬엄쉬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좌절이 될 것 같아서 서술형을 말씀드리면서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어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근데 문제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빈칸이 있나요? 밑줄이 있나요? 밑줄이 없고 그냥 생지문을 턱 던져놓고 이 지문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4군데 그러니까 완전 개방형이죠. 그러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어에도 문장에도 그냥 지문을 하나 주고 교과서 지문이긴 합니다만 지문을 하나 주고 자네가 얼마나 외웠는가 또는 자네의 어법 실력으로 빠르게 풀어보게 4군데 찾아야 됩니다. 시간은 50분 33문제 문제가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답형 문제만 봐도 정신요구 문제는 매해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3번째로 드립니다. 그 다음 서술형 5번 문제는요. 단어를 한 번씩만 써서 그러니까 영작을 해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점수 배점 좀 보실게요, 어머님. 이 1.5점입니다. 그냥 단어 나열하는 건데요. 아니 이 문제 특징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겠죠. 아니 아까 서술형 4번은 어법 문제인데도 전체가 2점이고 4군데를 찾아서 고치라고 했으니까 한 문제가 0.5점 배점이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 뭐야 단어 나열이 왜 1.5점이나 된단 말이야?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봤는데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입던 것과 같은 종류의 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문장이고 당연히 추가 프린트물에도 그 다음에 능률복화에도 나오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이 문제는 the same
A as B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요 구문, 그러니까 교과서 2과의 핵심 구문을 이용해서 그 구문을 가지고 그대가 영작을 해보시오 라고 그러니까 문법과 영작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구문 the same A as B, 이 구문을 학교 선생님이 꽤 시간을 들여서 좀 정성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데 설명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잠깐 흐름에서 깨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그 독해 추가 프린트물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시나요? 수업해주지 않고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네, more 스크린 타임이 문제가 된다라는 지문을 주면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으시고 학교 선생님이 촬영해 놓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5번 문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the same A as B 별거 아닌 문장이지 않습니까? 문법도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고 이걸 왜 설명했지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거 the same 이 문법을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the same A as B, the same that B 요걸 차이를 설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애기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입었던 것과 같은 종류, 그 the same A as B, the same A that B 요 두 개의 문법을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설명한 문법을 정확하게 들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서술형으로 내신 거죠. 저 문장은 교과서에도 없고 추가 프린트물에도 없고 능률복화에도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잘 들었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1.5점으로 매우 큰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다른 학교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문법만 딱 이용해가지고 영작을 해보거라 라는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서술형 6번은 그러니까 추가 프린트물에서 어법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법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요. 서술형 6번은 그 추가 프린트물에서 빈칸을 그냥 그어놓고 여기에 뭐가 알맞은지 써봐라. 이게 어법 문제와 뭐가 다른가요? 어디서 빈칸이 어떤 문제에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2주 전에 나온 추가 독해 프린트물이?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건데 이거 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까요? 더 생길 것 같다? be likely to 쓰면 될 것 같죠? be likely to가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be likely to 조금 어려우면은 be inclined to 요 정도 나오는 문제죠. be prone to가 답이었습니다. be prone to는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의 최상위에 있는 개념이라서 고등학교 2학년 말이나 고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은 추가 프린트물에 나왔고 그걸 써봐라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be prone to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이 추가 프린트물에 나오니까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이죠. 서술형 7번도 서술형 7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윗글에 비추신 가의 우리말을 영작해서 쓰시오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문제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문에서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정신건강을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다듬어지지 않고 어른들에게 잘 보호받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논문 글을 아까 제가 발췌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에서 그냥 뚝 하나 띄워놓고 문장 써봐라 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어머님들 지금 단어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aspir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exacerbate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exacerbate가 무슨 단어인지 아나요? 우리 정신요고를 지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볼게요. dispari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의 수준이 2주 전에 나오는 추가 독해에 그냥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영작해보라고 낸 거죠.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고 3점, 배점이 3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여고의 서술형 문제에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문제의 유형으로는 그냥 영작하기 문제,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것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뭐 본문에 알맞은 어휘를 써서 넣는 것 등등 이 문제의 유형을 나누면 어법, 어휘, 영작으로 아주 단순하게 구별이 되지만 그 영작을 해야 하는 출처라는 게 학교 추가 프린트물에 나오고 그 추가 프린트물에 나오는 그 문장의 어휘는 이런 수준의 어휘가 나오고 점수 배점을 3점으로 줬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를 틀리면 그냥 그 아이는 부분 점수 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100점이 10명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맞을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영작을 이제 풀어내려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정신여고로 올라가서 100점을 맞는 재학생 중에 맞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런 거죠. 그냥 다른 인간적, 아이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합니다. 아이 자체가 탁월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제 입장에서 시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시키면 시키는 걸 다 해낼 수 있어야 시간 안에 그 양과 질을 시키면 시키는 걸 다 해낼 수 있으면 100점이 나옵니다. 단어,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교과서, 양이. 그래서 시험 직본 날이 됐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거의 이제 막 다크서클이 너무 진해. 저도 힘들고 이제 아이들도 힘들고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인데 여자아이들이 마르고 조그맣잖아요. 뭐 너무너무 가녀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막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가지고 흐느적 거리면서 시키는 걸 이제 해내고 이 정도의 역량이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독함? 네, 대단함, 탁월함이 있어야지만 정신여고에서 내신을 잘 방어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서초 잠실권, 송파 잠실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 시험의 난이도, 내신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학교가 있고 조금씩 쉬워지는 학교가 있고 조금씩 어려워지는 학교가 있는데 정신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학교에 속한다. 따라서 중학교 때 여자분들 중에 성실하게 좀 공부를 하는 훈련이 조금 미비하거나 좀 탁월하게 공부를 해 본 적이 없거나 시키면 시키는 것,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게 조금 폭력적이게 들리실 수도 있으니까 해야 할 양을 반드시 수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긴급성이나 긴박성이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정신여고 가시는 것은 재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시더라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여고 다니는 친구들이 저희 학원 여기가 대치동이잖아요. 저희 학원까지 나오는데도 물리적으로 좀 애기들이 힘드세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있고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막 버스를 뭐 잘못 타가지고 선릉역에 가서 전화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멀고 그런데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좀 뭐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치동까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대치동으로 나올 때도 보통 이제 다른 학교 아이들은 6시에 수업이면 5시에도 오고 5시 반에도 오고 하는데 정신여고 아이들은 딱 시간 맞춰서 오거든요. 여기 또 대치동 근처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할 때는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너무나 힘든 작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따님들이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정신여고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어느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냐면 그냥 대충 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탭스 공부나 외고 공부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저희 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의대반 정도에서 성실하게 학원 선생님들이 시키는 걸 해내고 평상시에 리뷰 테스트를 볼 때도 다 통과를 하는 그 정도의 학업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은 월요일 오후인데 오호라고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월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1시가 아니라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오타가 많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강의실은 고등관 3층 5강의실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개강을 했는데 내신 대비는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요구 내신 대비 문제, 시험 범위 방대하고 결코 쉽지 않다. 아니, 꽤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다. 따라서 여자아이들의 어떤 꼼꼼한 그런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기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1학기 전체적인 총평, 내신 분석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